안녕하세요. 스윙데드입니다. 오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봅니다. 예전부터 나도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용기도 안 나고 또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처럼 얼굴을 보이고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유튜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직접 마치 글을 쓰듯이 한자 한자 글을 키워드를 적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 해서 당연히 허접하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가 있겠죠. 완벽한 시작보다는 허접한 시작이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튜브에 대한 그래도 한 번은 해봤다라는 나중에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거북이 친구들의 배변에 대해서입니다. 거북이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배변 훈련, 대소변 가리기는 대부분의 거북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아주 어려운,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또 웬만한 일반적인 우리 육아에서 보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배변 훈련을 통해서는 많은 또 실패를 경험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변 훈련보다는 저는 배변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들, 말하고 보고 상호작용하고 또 놀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학습의 연장이듯이 배변 학습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자기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학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배변 학습이라는 어떤 걸 생각해 볼 때 기존의 다른 학습의 원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면 방법적인 차이보다는 강하거나 또는 약하거나, 즉 강약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배변에 대한 학습을 강하게 기억시킬 것인가, 또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기본적인 학습 원리와 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네, 기억하는 과정이죠. 학습의 기본은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거나 또는 강한 자극을 주거나 또는 다른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사물을 동시에 제시하는 거죠. 이런 기억에 대한 전략 중에 감각 기억을 위한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 기억의 필수 조건 역시 비슷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제시하거나 매우 강한 자극을 제시해 주거나 또는 연상된 상황이나 사물을 같이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거북이 친구들에게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감각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흔히 감각통합장애 또는 감각처리장애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 제대로 입력, 기억이 안 되는 감각 등록의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배변에 있어서도 듣고 말하는 어떤 감각 정보와 또 같이
기억이 쉽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변의 문제에 있어서 감각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런 감각 조절 장애,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둔하거나 또는 그런 민감함과 둔함이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는 그런 조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먼저 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시면서 아이의 배변에 있어서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원리를 적용하시는 게 맞죠. 간단한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둔해요. 너무 둔해서 소변 대변을 넣어도 그 찝찝함이나 불쾌함을 잘 못 느낄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아픔이나 이런 통증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이런 둔감한 경우에는 최대한 아이가 찝찝함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좀 해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기보다는 좀 더 아이가 좀 울거나 찡찡거릴 수 있을 만큼 좀 기다려주거나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모른다, 잘 안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흔히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이 대소변을 잘 못 가리면 벌을 주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합니다. 그 역시 사실은 이 변을 팬티에 넣게 되면, 즉 제대로 대소변을 가리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는 건 역시도 아이들에게 불쾌감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기억, 혼나기 싫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대소변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벌을 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만약 아이가 감각적으로 너무 둔해서 스스로 찝찝함과 불쾌함을 못 느낀다면 좀 변을 실수를 할 때 벌을 주고 혼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런 상황이 너에게는 불쾌하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어떤 벌을 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행동수정 또는 응용행동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아이가 너무 둔해서 찝찝함을 모른다고 할 때에는 벌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벌의 원리에 있어서 편도체 기능이 있어요. 편도체는 공포,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체벌을 하거나 막 혼내거나 꾸지람하기보다는 변을 실수할 때에 변 실수하는 상황에서 바로 부모님이 깜짝 놀라거나 과한 반응, 아이가 놀라게 할 수 있는 반응을 또 주는 건 역시도 그런 회피 조건의 어떤 행동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각에 있어서 너무 민감한 경우, 아마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늘 기저귀에서 또 특정 장소 또 서서 변을 두는 그 습관에서 새로운 어떤 변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한 친구들은 변기에 대한 거부감 이전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매우 민감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도 변기에 대해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마다 변기에 데려가서 앉히는 것이 아니고, 변을 보지 않아도 놀다가 지나가다 한 번씩 편안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을 들고 와서 잠깐씩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도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서서 변을 누는 이유는 앉은 자세에서 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서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꼭 힘을 주는 어떤 연습 따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윗몸 일으키기를 좀 시킬 때 아랫배에 손을 좀 대면서 힘 하면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다가
변기에 앉았을 때 배에 손을 대고 힘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변기에 앉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변이 나오기 어려운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살바 자세라는 완전히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변을 볼 때에는 이제 직장이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변이 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변기에 연습을 시키기보다는 쪼그려 앉는 연습을 좀 해줄 필요도 있고, 아니면 유아변기 또는 성인변기에 발판 높이를 높게 해서 변기에 앉았지만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실패에 대한 경험 또한 매우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작은 성공, 잠깐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도 보상을 해주고, 또 기저귀를 찬 채로 한 채로 변기에 앉아서 조금 변을 보는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강화를 해주는 좋은 기억을 단계적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매우 강한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배변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친구들만의 어떤 고집,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어떤 생각의 흐름, 또 감각적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계속 실패를 하고 계신다라면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유사한 어떤 대소변 가리기의 어떤 시도에 있어서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때 왜 아이가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와 또 같이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면, 즉 작은 지시 따르기 또는 잠깐의 어떤 기다림이나 이런 조건, 뭘 하면 줄게 라는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강화물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강화물을 제시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1차 강화물은 먹는 것, 음식, 이런 부분들, 생존과 관련된 거고, 2차, 3차 강화물로 갈수록 사회적인 칭찬이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자극이 가장 큰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소변, 즉 조금이라도 단계별로 성공을 했을 때 강화물을 얼마큼 강하게 주느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준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을 한 입 주는 것과 한 개를 주는 것과 세네 개를 한꺼번에 주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네 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시각적으로 강화물을 처음 제시할 때에 사탕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봉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를 꺼낸다든지, 아이스크림도 통째로 여러 개를 들고 와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낸다든지 해서 아이가 배변에 성공을 했을 때에 매우 강한 시각적 보상과 물리적인 강화물을 주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소변에 있어서 자발적인 어떤 표현이 더 중요하죠. 표현을 해야 얘가 마려운지 안 마려운지, 또 화장실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래서 아이의 언어적인 표현, 즉 우리 아이가 표현을 못해서 이런 어떤 배변 훈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언어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 대해서 또는 제스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가르치고 계실 테죠.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아이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응가 마려워, 쉬 마려워, 마려워 얘기를 해야지 라는 식보다는 쉬라는 단어를 이라는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해 주거나, 응가, 변, 똥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언어 표현이 어려우면 가볍게 아랫배를 두드리는 제스처를 좀 학습을 시키는데, 이런 언어 표현을 학습시키는 타이밍, 언제 가르칠 것이냐가 변을 보는 중간에 가르치거나, 아니면 본보기 직전에, 아니면 변기를 보면서, 또는 화장실 문 앞에서, 아이가 어떤 마려운 어떤 제스처를 움직임을 보일 때, 이런 그때그때 정말 대소변과 관련된 명확한 느낌이나 눈앞의 어떤 시각적인 상황 앞에서 바로바로 학습을 시켜야 되죠. 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사례가 있죠. 아까 첫 번째로는 보석 강화물의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늘 실패했다, 성공했다, 불안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물에 대한 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상대적으로 대소변을 보고 난 후에 제시하는 강화물을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통제를 충분히 해서 딱 배변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통제를 매우 했을 때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쓰는 강화물을 말을 잘할 때도 주고, 지시 따르기를 잘할 때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대소변 훈련하는 기간에는 그 상황에서만 그 강화물을 써야지, 다른 쪽에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통제를 잘 해서도 바로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기저귀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친구들은 정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때 과감히 아이 앞에서 기저귀를 버리고 집에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쉽게 아이가 빨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힘들다면 아이가 기저귀를 손에 쥐고 변기에 앉아서 누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성공한 경우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응가를 본 후에 그 변을 변기에다가 버리고, 그걸 아이가 시각적으로 변기 안에 응가가 있는 걸 보고 물을 내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를 거부하고 방이나 어떤 거실 구석에서 꼭 특정 장소에서 서서 변을 보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중간에 다시 또 변이 쏙 들어가서 실패하는 경우, 또 아예 변기에 앉는 걸 거부해서 계속 몰래 그 장소에 가 서서 변 보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몇 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아이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 장소에 서서 변을 보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근처에만 가도 아이가 놀라거나 도망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 번 아이가 변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엄마 아빠가 편안히 계속 앉아만 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점점 아이가 옆에 누가 있어도 편하게 변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아이를 변기에 앉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기존에 서서 보는 그 장소에 바로 옆에 유아변기를 갖다 두고, 아이가 서서 보는 중간중간 한 번씩 변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을 해서 변기에 앉아서 변을 타이밍을 찾아서 그때 강화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때 이제 아이가 금방 일어난다고 해서 다시 억지로 앉히거나 그렇게 좀 실랑이를 벌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당연히 서서보다 앉아서보다 해서 반복을 해 주시고, 또 변기에 앉았을 때 바로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변기에 5분 이상은 또 앉아 있어 줘야 성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았을 때 하나, 둘, 셋 해서 카운팅을 점점 늘려가시면서 점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변기에 앉아서 이제 보는 자세가 쪼그려 앉는 자세보다 훨씬 변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즉 배에 힘주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이 변기 바로 옆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누는 연습을 좀 한 후에 바로 변기에 앉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 강화물을 얼만큼 통제를 잘 하고 배변 흘릴 때에만 딱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